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제가 권하는 것은 4학년, 5학년 정도의 이제 수학 선행 학습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제가 제시하는 선행 학습은 보통 학원에서 제공되는 선행 학습하고는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멘토링이죠. 말하자면 아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소위 뭐 빅 퀘스천 수학이라고 해서 조금 한 차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큰 벽을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자극하는, 그리고 새로운 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수학 멘토링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권장하는 것은 뭐 4학년, 5학년 정도 시작하면 상당히 충분히 아이들한테 향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에 대해서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학 선행 학습을 권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사실은 가족들, 아이들, 엄마들의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2학년, 뭐 심지어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뭐 멘토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빨라도 3학년 정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시작해도 충분하거든요.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때 시작하더라도 아이들이 특성이 좀 있어서 초등학교 수학의 개념을 익히는 거는 불과 6개월, 아주 빠른 경우에는 뭐 3개월 만에도 다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정도의 개념은 습득하고 이해하고 내면화 시키는 데까지도 큰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학교 수학은 이제 우리나라 커리큘럼이 중학교 수학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중학 수학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내용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학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고등학교 혹은 뭐 대학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준비시키는 내용들로 다 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의 큰 덩어리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수학적인 개념들 한 단계씩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 단계별로 좀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이런 식의 수업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의문상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려. 이 문제 풀면 이 문제 풀고, 이 문제 풀면 저 문제 풀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형태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석차를 매겨주고, 경쟁을 자극하고, 이런 식의 수업 방식에서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아이가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걸 해내면 그다음엔 더 어려운 문제를 내줄 거야. 더 혹독하고 더 가혹한 경쟁에 내몰릴 거야.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것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거 잘 해내면 결국은 내 스스로한테 더 어려운 일을 만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미 그걸 감지하고 벌써 심리적인 저항감을 갖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가 수학적인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마음속에 이거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옥죄게 될 거야 라는 느낌을 심어주고 그런 저항감을 만들어주게 되면 사실 그러한 그 저항감을 완화시켜주고 해소시켜주고 수학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수학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을 가지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 그리고 거의 뭐 사실은 출구 없는 경쟁이란 이제 현상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부모 자신이 사실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집단적인 어리석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빅 퀘스천 수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걸 느끼게만 해주면
늦게 시작하더라도 굉장히 대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치수가 높지 않고 그냥 우수한 정도의 아이들도 분명히 이런 원리가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어떤 심리적인 역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다이나믹한 그 작용 속에서, 메커니즘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수업을 진행하고 상당히 많은 과제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고 곧잘 하는 아이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아이들조차도 저는 염려스럽죠.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속화되고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엄마하고 아이가 다 같이 그런 무한 경쟁을 처음엔 즐기다가 나중에는 그런 경쟁에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경쟁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을 가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제 중학교까지는 성적 관리도 되고 상당히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습 경쟁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그 이상의 이제 단계에 가게 되면 그것만은 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경쟁력이 생각만큼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면 상당히 심리적인 위험 요소를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또 문제예요. 말하자면 여한 과정을 거쳐서 뭐 좋은 학교에, 대학에 입학을 하고 성과를 냈다 하는 경우는 사람들한테 마치 높이 들려진 등불처럼 다 보여지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드러내겠어요?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망쳐놨다. 우리 아이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활짝 피지 못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추고 휘시하고 혹은 입 다물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실은 대학생들 대학 입시에서의 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건강하지 못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일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뭐 학점 관리 중요하죠. 그게 뭐 형편없고 낙제 학점이 수두룩하고 이런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대학생 정도가 되면 학점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인사 담당 임원들, 후배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말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학점을 가지고 아이들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점이 너무 높은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카데믹한 직업 선택을 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석박사가 되고 유학을 할 사람이라면 학점 관리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할 사람이라면 사실 학점이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학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현상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무한 경쟁 체제 내에서 아이들이 뭔가 건강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의식세계에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